친이낙연계, 지금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귀국해 있잖아요. 장인상 그 상 때문에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 이재명하고 친하지 않은 그 친이낙연계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이제 약이 되는 쓴소리인 셈인데요. 이런 겁니다. 개딸들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물론 개딸들의 방점이 있지요. 개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태극기, 글쎄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희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태극기가 뭘 잘못했죠? 개딸들과 태극기는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라고 지칭되는 그분들 집회에 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주말에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그냥 나가서 거기서 그냥 똑바로 하라 이러고 돌아오는 게 다입니다. 반면에 개딸들은 당사 앞으로 몰려가서 수박을 발로 짓밟기도 하고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또 이렇게 다 올리고 또 당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 좌표로 찍어가지고 거기에 또 몰려가서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설 다 문자 폭탄으로 거기다 늘어놓고 어떻게 개딸과 태극기를 이걸 같이 올려놓을 수가 있죠? 물론 공통점이 있긴 있죠.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펼치기 위한 그런 열성을 가진 그런 그룹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다르죠. 크게 다르죠. 개딸들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물론 뭐 강목을 들고 가서 뭘 깨 부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있는 행태, 그들이 뭐 당사 앞에 몰려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벌이는 일들 이건 매우 폭력적인 겁니다. 반면에 태극기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그분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 또는 폭력적인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어떤 그 그룹 차원에서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래서 흔히 홍영표 의원뿐만이 아니라 신문방송에도 마찬가지 개딸들을 이야기하면서 태극기를 한데 묶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불만입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경민 전 이분은 이제 현역은 아닙니다. 무당급 유튜버, 팬덤, 가짜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되어 있다. 무당급 유튜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비난과 질책을 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그러니까 주로 그 민주당 쪽 진영을 이제 자아 비판 비슷하게 뭐 자아 비판은 아닙니다만 비판을 하는 거죠. 무당급 유튜버 누굽니까? 그 머리 긴 사람 있잖아요. 이 사자 머리하고 김어준 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물론 김어준이라고 말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질 지도자
저질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당을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라면 전과 사범, 지금 사법 리스크 두 가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가짐으로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하다.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들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광훈 목사는 이제 최근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 그 5.18 정신을 뭐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이 논란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이 돼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발언 끝에 거의 크게 충돌을 했던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00석을 얻는 그 서포트하는 게 지원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실언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같은 당에서 품어야지. 같은 당에서 왜 그러냐. 이제 이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빗대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숱하게 정말 볼썽사나운 그런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가령 정청래 최고위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됐다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정청래 최고위원을 가령 뭐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마세요 한다든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참 그 내부 총질의 명수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전 당대표하고 또 설전이 오고 갔었죠.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에 전광훈 목사가 과도한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총선 당시에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녹음을 한 것이나 전화를 한 것이나 문서가 있다든지 내가 공천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져오세요.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 3일 전에 저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 1등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가 아니라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실수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공천을 대가로 50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또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 뭐 이런 주장도 해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전광훈 씨라고 했네요. 목사가 아니라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도대체 전광훈 목사가 집권 여당에 얼마의 채권이 있길래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떠드는 것이냐. 오만방자라는 말을 썼네요.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를 하겠다. 그 사람은 우리 당원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